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리플 랠리 기술적 분석, 성층권 저항성 뚫을 것.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극단적, 매우 극단적 허벌나게 강세론을 이야기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다. 저도 뭐 그런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죠. XRP와 비트코인은 경제적 관점, 지정학적 관점, 차트적 관점, 그 모든 영역을 벗어난 하나의 자산군이다. 혁신과 혁명이 아니다. 그냥 2023년 11월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조회수가 조금 좋아지고 있죠. 역시 여러분들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열정을 붙돋을 수 있는 것은 돈이죠. 돈이 오르니까 어디까지 오르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겠죠. 리플 가격이 파죽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이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리플 스웰, 두바이 IPO, 나스닥 상장, 브래드 관련 하우스 발표, 뭐 지금 SEC 소송 취하도 됐고 굉장히 떳떳해졌죠. 그리고 원래부터 조금 똑똑했죠.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리플 가격이 이틀 정도 상승을 했죠. 어제는 954원까지 갔었고 제가 이야기 드린 가격은 1050원. 아직 1050원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919원 정도 하고요. 지금의 자리를 잘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리플 가격의 떡상을 투더문을 알리는 인플루언서들, 일부 기술적 분석가들은, 차트리스트들은 XRP의 장기 추세선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14만 명의 팔로워 인플루언서 크립토블 1차 삼각 편대, 2차 삼각 편대, 그 패턴에 연이어 상향 돌파되면서 향후 3개월 이내에 27달러를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로워가 4만 명인 EGRAG 크립토 역시 리플 강세론자다. 자이언트 컵으로 이름을 붙인 차트, 2018년 그리고 2021년을 이야기하면서 이른바 성층권 저항선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투더문 할 수 있다는 거죠. 리플 가격이 0.7달러 선 위에서 저항선을 돌파하면 1000개로 들어가는 차원이 다른 가격 레벨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도 이야기하고 있죠. 리플 2020년 그때와 똑같은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올타임 하이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촉매제가 있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리플 스웰, 리플 랩스, IPO, 기업 공개, 그리고 11월 9일 SEC와 리플 양측이 만나 세세세를 한다. IPO 발표하고 SEC와 합의를 하고, 뭐 제가 장대 양보 하나 나올 때가 됐다 그런 표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이벤트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결국 기술력이죠. 나스닥 기술주에 상장할 수 있는 떳떳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리플 랩스, 코인의 황제, 코인의 제왕, 코인의 끝판왕, 뭐 저는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 XRP 상승세 지속될까? 어쨌든 리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적 파트너십이죠. 리플의 운영사 리플랩스와 각국 기관 간의 운영 승인권이 시발점이 됐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업들에 제공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운영 승인을 받았고, 조지아 중앙은행 CBDC 시범 프로젝트를 위해 리플과 협력,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리플 스웰, 그리고 이런 분위기로 봐서 XRP 리플이 계속 떡상할 것 같다. 상승할 것 같다. 누가 뭐래도 지금 암호화폐 자산군 중, 그리고 어쩌면 전 세계적 자산군 중 가장 큰 이벤트를 알 수 있는 놈이 어쨌든 저는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매우 베리베리 허벌나게 겁나게 억수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이치뱅크 리플과 제휴해서 암호화폐 저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 호재가 나올 때는 계속해서 쏟아지죠. 스멀스멀 전 세계를 야금야금 XRP 리플로 거래의 도구로, 디지털 화폐로 어떻게든 쓰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리플랩스는 SEC와 소송 중에 있죠. 굳이 왜 그럴까요? 이 정부 산하기관과 소송 중에 있는 코인을 왜 그렇게 가져다 쓰려고 할까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파트너십은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소송이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아더 월드 하겠죠. 그냥 뭐 알아서 착착
들어오겠죠. 어쨌든 도이체방크는 리플사가 개발한 플랫폼 메타코 하모니의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다. 독일에서 가장 꼰대 같은 은행이 블록체인을 수용한 것이다. 저는 항상 이야기 드렸죠. 블록체인 금융은 전통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다. 블록체인 금융이 가장 필요한 건 전통 금융 기관들의 히스토리,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가장 필요하다. 그놈을 가져오는 놈이 결국 승자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점점 리플은 그 모든 행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궁극적으로 개인 및 기관 고객들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늘 또 XRP 리플은 영토 확장 열릴 중입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 상품 2억 6,100만 달러 정도 기어 들어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TV는 요놈 새놈들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죠. 코인스웨어스는 XRP를 포함한 최고의 암호화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강조하는 최신 디지털 자산 펀드 주간 흐름 보고서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에 많은 돈이 들어왔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마지막으로 XRP에 가장 큰 돈이 들어왔다. 누가 뭐래도 제 1세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리고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 그리고 3세대 암호화폐 XRP. 여러분들은 지금 업비트나 빗썸에서 똥코인들, 찹코인들 상승하는 걸 보이지만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결국 갈놈들만 가게 될 겁니다. 수많은 대중들이 그걸 이제 알고 있어요.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유저들, 대중들은 딱 3개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거를 인정하세요. 인정할 때가 됐어요. 아직도 다단계 코인, 이상한 코인 이런 데 찝쩍거리면서 기웃기웃 거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데서 돈 벌 운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빗체인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항상 빗체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중에서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빗체인을 만든 분이 루이비통 차이나 대표, 그리고 빗체인은 BMW, 그리고 중국의 월마트. 파트너십도 짱짱하고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어쩌면 전세계 모든 상품 원장 기록에 대한 바코드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블록체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빗체인, 블록체인 거래 처리에 대한 주요 미국 특허를 확보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빗체인 여러분들께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란 얘기는 아니에요. 사지 마세요. XRP도 사지 마시고 비트코인도 사지 마시고 빗체인도 사지 마세요. 제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빗체인 가격이 28원 정도 하네요. 서브로 어느 정도는 갖고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업 중심의 블록체인 플랫폼 빗체인 10월 24일 미국 특허를 확보했다. 기존 블록체인이 작은 분배 및 대량 제품 등록과 같은 주류 어플리케이션 사용 사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특허 내용이 있다. 빗체인의 효율성은 사용자가 각 항목에 대한 여러 트랜잭션을 생성해야 하고 단일 트랜잭션에서 여러 작업을 처리할 수 없도록 요구하는 체인에서 발생을 한다. 왜 루이비통 차이나 대표가 요구를 했겠습니까? 짝퉁이 싫었겠죠. 불법 유통이 싫었겠죠. 이제 루이비통에 관한 모든 상품들을 블록 안에 넣어서 체인을 엮어버리면, 그냥 판매자나 소비자가 바코드 한 번만 찍어버리면 이 백에 대한 모든 역사가, 히스토리가 정확하게 위변조되지 않고 나열이 되겠죠. 그리고 루이비통 같은 명품들은 최초 구매자도 중요하지만 중고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죠. 그 중고 거래에서도 위변조되지 않은 데이터 이력을 보고 요놈이 진짜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사라질 거예요. 보증서 이런 것들, 솔직히 그것도 위변조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는 종이떼기 믿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오직 위변조되지 않은 데이터만 신뢰하게 된다. 요 내용을 그대로 자동차로 가져와 볼게요. 자동차가 탄생을 해서 중고 거래까지, 그리고 폐차가 될 때까지 수많은 이력을 남기죠. 정비, 침수, 주행 거리, 그리고 자동차 등기 업무 등등 데이터를 블록에 넣어서 위변조되지 않게 만드는 프로토콜, 그게 빗체인입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든 중고 거래든 신상이든
한정판이든 바코드 한 번만 찍어버리면 그 제품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이력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농수산물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고 육고기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먹거리 중요하죠. 일본 오염수, 수산물, 종이대에 써진 원산지 표시,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비체인, 저는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만든 블록, 한 번 입력된 데이터에 위변조가 되지 않는 장점이 어쨌든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산업군을 깨끗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화시킬 겁니다.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원화치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비트TV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XRP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리플 랠리 기술적 분석, 성층권 저항성 뚫을 것, 극단적, 매우 극단적 허벌나게 강세론을 이야기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다. 저도 뭐 그런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죠. XRP와 비트코인은 경제적 관점, 지정학적 관점, 차트적 관점, 그 모든 영역을 벗어난 하나의 자산군이다. 혁신과 혁명이 아니다. 그냥 2023년 11월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조회수가 조금 좋아지고 있죠. 역시 여러분들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열정을 붙돋을 수 있는 것은 돈이죠. 돈이 오르니까 어디까지 오르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겠죠. 리플 가격이 파죽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이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리플 스웰, 두바이 IPO, 나스닥 상장, 브래드 관련 하우스 발표, 뭐 지금 SEC 소송 취하도 됐고 굉장히 떳떳해졌죠. 그리고 원래부터 조금 똑똑했죠.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리플 가격이 이틀 정도 상승을 했죠. 어제는 954원까지 갔었고 제가 이야기 드린 가격은 1050원, 아직 1050원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919원 정도 하고요. 지금의 자리를 잘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리플 가격의 떡상을 투더문을 알리는 인플루언서들, 일부 기술적 분석가들은, 차트리스트들은 XRP의 장기 추세선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14만 명의 팔로워 인플루언서 크립토블 1차 삼각 편대, 2차 삼각 편대, 그 패턴에 연이어 상향 돌파되면서 향후 3개월 이내에 27달러를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로워가 4만 명인 EGRAG 크립토 역시 리플 강세론자다. 자이언트캅으로 이름을 붙인 차트, 2018년 그리고 2021년을 이야기하면서 이른바 성층권 저항선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투더문 할 수 있다는 거죠. 리플 가격이 0.7달러 선 위에서 저항선을 돌파하면 1000개로 들어가는 차원이 다른 가격 레벨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도 이야기하고 있죠. 리플 2020년 그때와 똑같은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올타임 하이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촉매제가 있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리플 스웰, 리플 랩스, IPO, 기업 공개, 그리고 11월 9일 SEC와 리플 양측이 만나 세세세를 한다. IPO 발표하고 SEC와 합의를 하고, 제가 장대 양보 하나 나올 때가 됐다 그런 표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이벤트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결국 기술력이죠. 나스닥 기술주에 상장할 수 있는 떳떳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리플 랩스, 코인의 황제, 코인의 제왕, 코인의 끝판왕, 저는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 XRP 상승세 지속될까? 어쨌든 리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전 세계적 파트너십이죠. 리플의 운영사 리플 랩스와 각국 기관 간의 운영 승인권이 시발점이 됐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업들에 제공하는 가상자산 서비스 운영 승인을 받았고, 조지아 중앙은행 CBDC 시범 프로젝트를 위해 리플과 협력,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리플 스웰, 그리고 이런 분위기로 봐서 XRP 리플이 계속 떡상할 것 같다, 상승할 것 같다. 누가 뭐래도 지금 암호화폐 자산군 중, 그리고 어쩌면 전 세계적 자산군 중 가장 큰 이벤트를 알 수 있는 놈이 어쨌든
저는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매우 베리베리 허벌나게 겁나게 억수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이치뱅크 리플과 제휴해서 암호화폐 저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 호재가 나올 때는 계속해서 쏟아지죠. 스멀스멀 전 세계를 야금야금 XRP 리플로 거래의 도구로 디지털 화폐로 어떻게든 쓰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리플랩스는 SEC와 소송 중에 있죠. 굳이 왜 그럴까요? 이 정부 산하기관과 소송 중에 있는 코인을 왜 그렇게 가져다 쓰려고 할까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파트너십은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소송이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아더월드 하겠죠. 그냥 뭐 알아서 착착 들어오겠죠. 어쨌든 도이체방크는 리플사가 개발한 플랫폼 메타코 하모니의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다. 독일에서 가장 꼰대 같은 은행이 블록체인을 수용한 것이다. 뭐 저는 항상 이야기 드렸죠. 블록체인 금융은 전통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다. 블록체인 금융이 가장 필요한 건 전통 금융 기관들의 히스토리,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가장 필요하다. 그놈을 가져오는 놈이 결국 승자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점점 리플은 그 모든 행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궁극적으로 개인 및 기관 고객들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늘 또 XRP 리플은 영토 확장 열릴 중입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 상품 2억 6,100만 달러 정도 기어 들어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TV는 요놈 새놈들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죠. 코인스웨어스는 XRP를 포함한 최고의 암호화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강조하는 최신 디지털 자산 펀드 주간 흐름 보고서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에 많은 돈이 들어왔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마지막으로 XRP에 가장 큰 돈이 들어왔다. 누가 뭐래도 제 1세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리고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 그리고 3세대 암호화폐 XRP. 여러분들은 지금 업비트나 빗썸에서 똥코인들, 찹코인들 상승하는 걸 보이지만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결국 갈놈들만 가게 될 겁니다. 수많은 대중들이 그걸 이제 알고 있어요. 아직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유저들, 대중들은 딱 3개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거를 인정하세요. 인정할 때가 됐어요. 아직도 다단계 코인, 이상한 코인 이런 데 찝쩍거리면서 기웃기웃 거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데서 돈 벌 운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빗체인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항상 빗체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중에서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빗체인을 만든 분이 루이비통 차이나 대표, 그리고 빗체인은 BMW, 그리고 중국의 월마트. 파트너십도 짱짱하고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어쩌면 전세계 모든 상품 원장 기록에 대한 바코드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블록체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빗체인, 블록체인 거래 처리에 대한 주요 미국 특허를 확보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빗체인 여러분들께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사란 얘기는 아니에요. 사지 마세요. XRP도 사지 마시고 비트코인도 사지 마시고 빗체인도 사지 마세요. 제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빗체인 가격이 28원 정도 하네요. 서브로 어느 정도는 갖고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업 중심의 블록체인 플랫폼 빗체인 10월 24일 미국 특허를 확보했다. 기존 블록체인이 작은 분배 및 대량 제품 등록과 같은 주류 어플리케이션 사용 사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특허 내용이 있다. 빗체인의 효율성은 사용자가 각 항목에 대한 여러 트랜잭션을 생성해야 하고 단일 트랜잭션에서 여러 작업을 처리할 수 없도록 요구하는 체인에서 발생을 한다. 왜 루이비통 차이나 대표가 요구를 했겠습니까? 짝퉁이 싫었겠죠. 불법 유통이 싫었겠죠. 이제 루이비통에 관한 모든 상품들을 블록 안에 넣어서 체인을 엮어버리면 그냥 판매자나 소비자가 바코드 한 번만 찍어버리면 이 백에 대한 모든 역사가 히스토리가 정확하게 위변조되지 않고 나열이 되겠죠. 그리고 루이비통 같은 명품들은 최초 구매자도 중요하지만 중고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죠. 그 중고 거래에서도 위변조되지 않은
데이터 이력을 보고 요놈이 진짜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제 뭐 그런 게 사라질 거예요. 보증서 뭐 이런 것들, 솔직히 그것도 위변조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는 종이떼기 믿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오직 위변조 되지 않은 데이터만 신뢰하게 된다. 요 내용을 그대로 자동차로 가져와 볼게요. 자동차가 탄생을 해서 중고 거래까지, 그리고 폐차가 될 때까지 수많은 이력을 남기죠. 정비, 침수, 주행 거리, 그리고 자동차 등기 업무 등등 데이터를 블록에 넣어서 위변조 되지 않게 만드는 프로토콜, 그게 비체인입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든 중고 거래든 신상이든 한정판이든 바코드 한 번만 찍어버리면 그 제품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이력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농수산물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고 육고기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먹거리 중요하죠. 일본 오염수, 수산물, 종이떼기에 써진 원산지 표시,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비체인, 저는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만든 블록, 한 번 입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되지 않는 장점이 어쨌든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산업군을 깨끗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화시킬 겁니다.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원화치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비트TV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XRP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